무려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총리님도 살면서 총리는 처음 해보실 텐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총리라는 삶, 그냥 인간적 삶. 이제 한 7개월 됐는데 네, 이제 조금 감이 잡히고요. 네. 국회의원 할 때보다 조금 더 바쁘고 더 바빠요. 와. 주말 하루 정도는 여유가 있었는데 전에는 네. 지금은 뭐 아예 여유가 없어요. 왜 그 주말 못 쉬어요? 주말 쉬어본 게 언젠가 싶습니다. 와. 아니 저희는 이제 주말 보고 막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말 중에 하루에 예를 들어 저 아침, 점심, 저녁에 그러니까 한 텀, 그러니까 한 꼭지 정도 그 정도가 비면은 굉장히 그게 이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하루가 아니라 그 잠깐의 한 텀. 이 주말 보고 달려가는데 그렇죠. 막 얘기만 들어도 좀 힘드네.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일을 많이 하시고 일이 또 많고. 아침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 있어요? 말만 맞점이야. 아침 팻말 들고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네, 네. 많아요. 네.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네. 총리님도 바쁘실 테니까요.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솔직하게 그냥 그러십시오. 시원시원하게 좀 예, 대답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관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요새 걱정이 많은데 말이죠. 트럼프가 한미 협상을 파기하면서까지 관세를 15%에서 25%로 지금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뭐 각 부처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리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예상하시는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아직 파기한 것은 아니고 원래 틀을 짠 데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국회에 법을 제출하면 그것으로 일단은 그 협상의 기본 약속은 지킨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통과를 또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국회 차원에서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도 오면 우리가 또 검토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치는 건데 검토도 빨리 하고 돈도 빨리 넣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여서 네, 이제 일단 그런 압박이 있어서 그런 압박을 가지고 10%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효가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작동이 되는 건 아직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네. 관보에 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양하게 미국에 우리 장관들도 가고 뭐 통상본부장도 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를 시키면 미국이 좀 진정이 되는 사안입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이 문제를 뭐 이게 쿠팡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등등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저희가 다각도로 그 접촉을 해본 결과 그건 확실하게 아니고요.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딱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한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기초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어차피 가야 될 일이니까 그렇긴 하죠. 진도를 빨리 내는 걸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여야가 함께 그 법 통과를 위한 위원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속 조치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질문은 뭐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 버렸는데 이 네. 공교롭게도 총리님이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네. 벤스 부통령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이걸 갖고 장동혁 대표가 네. 아주 그냥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만났을 때 벤스 부통령이 쿠팡 사태부터 그냥 강하게 따졌고 그것이 지금 관세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계속해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미 그 장동혁 대표가 대표 연설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그거 좀 틀렸다 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우선 강하게 따졌다라는 것이 일단 팩트와 다릅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야말로 매우 정중하게 아마 한국에서의 시스템을 위반해서 생긴 문제일 텐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뭔가라고 묻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열되지 않도록 잘 서로 관리하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자 내가 그 상황을 계속 공유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도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콜미 JD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그 뭐 콜미 민석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서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첫째. 네. 두 번째로 일부 언론에서 미국 언론이나 국내 언론에서 저게 사실상 쿠팡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것은 실제 그 안에서의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대한 아마 쿠팡 측의 작업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세 번째로 실제로 그 이후에 다각도로 저희들이 쭉 미국 측 반응을 체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빨리 내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이지 쿠팡 같은 기업이 가령 미국 기업이라고 해도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것이 한미 간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 전략적으로 네. 관세 협상 전체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은 전혀 그렇지. 잘못된 것이고 벤스 부통령을 만난 다음 날 그랬는데 그거 뭐냐 도대체 한라인 만들었다는데 그게 뭐냐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라인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거를 전날 만났는데 몰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러트니 상무장관 한둘 외에 미국 정부 내에서도 대부분 그 소식을 듣고 조금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당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욕할 일은 아니죠. 당연하죠. 그리고 미국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서 몰랐던 소위 고위직들도 다 문제가 있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벤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문제로 보는 것이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까지 우리한테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뭐 저의 한라인만 가동된 건 아니고 네. 그 전에 다양하게 접촉했던 라인들이 다 움직이면서 지금 이렇게 풀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전에 그렇게 벤스 부통령 만나기를 역시 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그 의회에서 그 쿠팡 로저스 대표 소환한다고 해갖고 또 지금 또 언론이 엄청나게 불안감을 조성하던데 이게 마치 그 통상 문제로 계속해서 비화될까봐 걱정을 하라고 계속 언론이 쏟아내더라고. 종편. 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것이- 생각합니다. 정부와 의회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의회에서 쿠팡에 대해서 불러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묻다가 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과 어떤 증인으로 나온 증언 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수준을 넘게 막 소리가 커지는 뭐 경우가 그럴 수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요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가운데는 쿠팡에 친한 사람들의 요청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아마 그러한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부르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쿠팡을 통해서 쿠팡과 한국 정부 간에 오가는 어떤 내용들도 다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관심이 있는 예를 들어 의원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 후원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뭐 그렇게 딱 제가 그렇게 요거는 그분들은 이제- 무엇 예. 때문이다 이렇게 요건 이제 얘기하는 치우기 얘기한 것은 겁니다. 제가 네. 예 제가 얘기하거나 또는 우리 말씀하신 걸 얘기는 좀 아, 예, 공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관심이 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와 어떤 본질적인 한미 관세 협상의 문제가 실제로도 무슨 연계돼 있거나 전제돼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어떤 특정 기업 때문에 전체 관세 협상의 딜을 아이, 흔들려고 말이 안 되죠.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뭐 일부 글쎄 그거를 무슨 객관적 언론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 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은 굉장히 사실과도 다르고 사실과도 다르고 의도도
사실 별로 애국적이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선에서 네. 좀 잘 좀 해. 종편에서 총리님이 나서지 않게 해결해. 국내 문제는 너 선에서 해결할 수 있잖아. 제 선에서 장동혁 지적했습니다. 어.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국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렇지. 나 여기까지만 한다 오늘. 엄중히 꾸짖었군요. 좋아. 네. 아, 좋아요. 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끔 야당이 그럼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언론도 도와줘야 되고. 맞습니다. 예,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네. 반복적으로 한 번만 더 여쭤봅니다. 벤스 부통령과의 한 라인 살아있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죠?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 그거를 너무 이제- 조롱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뭐 국무총리가 미국에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목적으로 가서 미국 부통령을 만난 것도 사실상 해방 후에 사실상 처음이고 네. 벤스 부통령이 아시아의 정치인을 그렇게 초대해서 만난 것도 거의 뭐 유례가 없는 일인데 네. 그날 만나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 날 있던 일은 그야말로 해프닝이고 네. 그쪽에서도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일이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계속 축적해 가는 것이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통상은 그런 외교가 국무총리의 영역은 아닌데 대통령님의 정상 외교의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하려고 하고 그래서 와서 보고를 드렸더니 대통령님도 미국에 필요하면 좀 가끔 가라고. 아유, 그래요. 네. 아, 이 귀한 시간에 이것까지 여쭤봐야 되나 싶은데도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년보 목사 이야기가 네.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총리님이 잘 설명을 하니까 수긍을 한 거죠. 그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사실 이렇게 그런 만남에서 있었던 얘기를 너무 디테일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결례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제가 그날 끝나고 나와서 브리핑한 수준에서 말씀드린다면은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미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찰리 커크라는 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보수 마가 쪽에 상당히 네. 좀 영웅적으로 생각되던 그리고 벤스 부통령에게는 매우 중요한 근데 그분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런 혹시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분이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뭐냐 사실은 근데 그 또한 아마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의 시스템에서 맞지 않는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아. 생각보다 굉장히 정중했고 아, 잘 아시는 네. 강경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랑 이제 같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올 때 첫째 굉장히 이제 저와 벤스 부통령의 만남이 잘 됐다. 아. 오래 본 분이니까 그 네. 분위기가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정중하다. 아. 벤스 부통령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에서 굉장히 세게 아우, 너무 세가지고. 미안하다고 해라고 네. 이야기를 고맙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상당히 터프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매우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부 목사건도 매우 정중하게 그런데 혹시 그것에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정교 분리가 더 강하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네. 그분의 경우에 선거법과 관련된 일이고 종교적인 관계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이해하겠고 아. 그런 것도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손 목사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한 인터뷰를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네. 그분의 첫 말씀을 보고 제가 조금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는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첫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은 한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곤란한데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아들이 그 백악관 드나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또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내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 난 그냥 여기서 그냥 긴장돼. 우리 이게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하고 좋은데 왜 그래? 해야 돼. 해야 돼. 궁금해. 네. 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 문제.
언론은 우리 총리님도 여기에 참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관련해서 또 뭐 발언하신 바 있기 때문이겠죠. 총리님은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로 방송하는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총리님 뭐 어떻게 해줘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거학이 지금 너무 많은데 말이지요. 지금 요게 지금 다 빨려 들어가는 게 너무 속상해 나는 지금 그렇죠. 일단. 맞아요. 총리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며칠 전부터 정치적인 질문은 해주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아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미 드렸던 말씀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나갈 거냐 그래서 제가 뭐 거의 총리 대변서부터 계속 안 나간다고 네. 했는데 계속 그런 데다가 또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여론조사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또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또 하니까 그러면은 당대표 나갈 거냐 그래서 아니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다 내가 로망이긴 한데 지금은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로망 갖고 또 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는 로망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쉽지 않은 자리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며칠 전부터 제가 군기반장 노릇을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각 부처에 대한 군기반장이니까 예. 또 오해할까봐. 예. 그러니까 한 7개월 지나니까 국정에 대해서 이제 총리가 해야 될 역할에서 감도 좀 잡히고 네. 또 특히나 이해찬 총리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고 맞습니다. 한 일주일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총리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좀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업무 보고를 지난 6개월 하고 연말 끝내면서 6개월 후에 또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6개월 후에 업무 보고는 진짜 성과 보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총리가 각 부처를 완전히 좀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는 군기반장 노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국정에 전념한다, 국정 수행에 전념한다고 하는 게 기본 모두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일단 개인의 거취에 대한 것은 그동안 드렸던 말씀으로 이제 대체하고 뭐 질문이든 여론조사든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고 네. 당과 관련한 것도 가급적이면 이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마지막에 이제 기자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워낙 민주당에서 성장하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선거와 정당 간의 통합 이런 것을 워낙 많이 본 경험 속에서 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첫째는 정체성이 중요하고 당명도 중요하고 또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런 과정에서 절차와 논의가 중요하다라는 일반론을 이미 이야기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미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네. 그 정도 말고도 이미 당이 너무 요새 핫해가지고 지금 네. 뜨거워요. 제가 뭐 더 보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뜨거운 것에 더 뜨겁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너무너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언론, 너네 언론 잘 들어. 지금 계속 이 합당 문제를 갖고 네. 갈라치기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맞아요. 이 합당 문제를 네. 총리님을 끌어들이면서 네. 마치 뭐 당권 투쟁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네. 언론 잘 들어. 네. 이제 그만해. 알았지? 진짜 그만해야 아니 됩니까? 진짜 만약에 언론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그냥 합당 문제만 얘기해. 당권 투쟁의 관점으로 가지 마. 네. 알았지? 네. 네. 제가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분은 그냥 나가시는 분 아니에요? 출연하시는 분? 예. 언론에서 이제 총리님이 그때 그 발언하고 나서 굉장히 여기에 많이 개입을 시켜가지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저는 있는 거니까 제가 현상이니까 네, 제가 네, 질문 네, 드립니다. 네. 그 유시민 작가가 네. 또 총리님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을 갖고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총리를 저격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또 갈등을 계속해서 증폭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그 얼핏 저 이제 그때 아침에 그 방송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시간이 아마 제 그 워딩만 기사로 본 거는 지금은 이제 제가 울지 말고 네. 이해찬 총리의 뜻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책을 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 걸 제가 예, 봤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총리님이 네, 이제 요거 제가 요거 예, 잠깐 예. 정리만 할게요. 총리님이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네. 우리 곁을 떠났으니까 내가 앞으로 조언을 구할 때가 이제 그렇지. 네. 맞아요.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해찬 총리의 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 책을 너무 슬퍼하고 울지 말고 책을 봐라.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었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네. 이해찬 총리 전 총리는 사실은 제게는 학교로는 서울대 사회학과 10년 선배고 당으로는 그 95년도 조순 서울시장 선거 이해찬 선거 그 전 총리가 선거의 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까지 치렀던 선거 중에 제일 잘 치른 선거가 뭐세요 물어보면 그 선거를 얘기하거든요. 조순시장 선거 그 선거를 이해찬 선대위원장 김민석 기획단장 그렇게 치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큰 선거를 배운 선거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함께 치른 선거가 마지막 지난 직전 총선 때 이해찬 선대위원장 김민석 상황실장으로 올 때까지 거의 30년 동안 무수한 선거를 함께 치렀던 그런 어떤 제게 선거를 가르쳐준 제가 당의 선거를 총선, 대선, 지선 10번 이상 총괄본부장을 했는데 이해찬 총리 다음으로 많이 했을 텐데 그걸 다 가르쳐준 분이기도 하고 네. 세 번째로는 사실 총리 선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리가 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쓰면 좋으냐 하는 거에서 다 코치를 해주셨고 네. 뭐 그런 인연이 있어서 늘 어려운 때가 있으면 제가 여쭤보고 또 과거에 제가 어떤 정치적 오류의 시절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제일 또 채찍을 세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15년 이상 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쭉 제가 돌이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우리 이해찬 총리님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었고 네. 그럴 때도 다시 저를 어떻게 보면 품어주고 제가 저의 복귀 얘기를 열어주고 뭐 이런 분이어서 네. 좀 특별하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일주일 동안 그 장례가 기간 일주일 동안 제가 누구한테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 이해찬 총리가 까칠한 분이어서 돌아가시고 제가 눈물이 별로 안 날 줄 알았는데 네.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 번. 네, 네. 그래서 조사는 가급적 좀 드라이하게 써야 되겠다고 해서 최대한 드라이하게 썼는데 제가 근데 이게 이제 못 참고 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울컥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려울 때 여쭤보고 지혜를 구하고 늘 그랬는데 네. 이제 안 계시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기대고 이러냐 이제 이 얘기를 한 걸 갖고 아마 네.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저는 사실은 그 울지 말고 책을 봐라 하는 것에 맥락과 뭐 담겨 있는 어떤 마음 이건 알 수 없죠. 본인께 여쭤봐야 돼. 제가 그 여쭤볼 시간을 아직 갖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상 이후에 뵙지는 못해서. 근데 뭐 울지 마는 거는 저도 안 울려고 했는데 네, 네. 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감성의 문제고. 책은 뭐 또 과거에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네. 그래서 하여간 그 뜻은 뭐 취지는 어땠든지 간에 네. 그 저로서는 뭐 하여간 이 총리가 제게는 일종의 롤 모델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서 크게 본다면 아마 이해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라고 할 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네. 네. 대통령님께도 그런 말씀드리고 가끔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듯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대통령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네, 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실려 있었죠. 네. 그래서
유시민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직접 여쭤보고요. 네, 근데 네. 뭐 일단 그 뭐 운 거는 뭐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잠깐만요. 네.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유시민 작가랑 총리님이랑 그러면 내가 싸움 붙이냐 여기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댓글. 두 분이 잘 지내시는 게 좋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싸움 붙여 여기서 지금? 댓글하고 싸우는 겁니다. 아, 네, 형님. 그래. 아, 댓글하고. 그게 예. 저 말씀 주시니까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과거에 서로 그 우리 유 선배님하고는 정치적으로 다른 어떤 주장을 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저는 주로 민주당에서 쭉 민주당 중심의 사고를 좀 해온 사람이고 네. 우리 유 선배님은 민주당 중심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시도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차이도 있고 또 과거에 2002년 당시에 문제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하신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아유 그 얘기를 또 하시네. 네. 아 아니, 내가 뭐- 그 얘기는 일부러 뺐거든 아니, 지금. 당연히 근데 아 총리님 그 얘기 일부러 뺐는데 왜 네, 또? 네. 아니 그런데 또 저도 참 의외로 지난 계엄 당시에 계엄 이후에 또 굉장히 또 저에 대해서 엄청 좋게 칭찬 많이 말씀을 했어요. 해주셔서 예, 극찬. 저도 아우 참 좀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이 극찬했어요.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저도 서로 보니까 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네. 저도 사실 그런 거지. 근데 말은 안 했지만 서로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바랬던 그런 아, 것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애정이 있죠. 근데 그 이후에 봉화 갔을 때 그때도 직접 뵀을 때 아주 반갑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왔네 이러셔서 제로서 네. 좀 죄송하고 아유 좋다. 그런 것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크게 무슨 다른 감정이 실렸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네네. 그런 과정을 보고. 네. 아,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 계엄 이후에 우리 총리님이 그 진짜 명문 그거 발표하셨잖아요. 입장문. 네네 그거를 유시민 작가가 수차례 감탄을 했다고. 이게 저도 그걸 전에도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우리 이런 얘기 해야죠. 네, 왜 기억을 하냐면 무슨 뭐 대통령 연설비서관이 썼을 정도다 그러죠. 네. 저는 사실 중요한 글은 제가 쓰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을 다 받네. 이랬던 때도 네. 있고 그 후에 또 직접 보셔서도 또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뭐 네. 좋아하는 선배고 네. 그 외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를 때가 있지만 있을 수 그건 있죠.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이 크시네. 아, 이 뭐 쿨하게 잘 됐지? 품이 그렇지. 총리답네. 네. 그래, 깔깔이 좀 들어와 이거. 아유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하고 지금? 말이야. 아니, 아무 그- 말을 못 하네 그냥. 아니 그 총리님이랑 네. 유시민 작가랑 네. 갈등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지. 그렇지. 그것만 생각해. 네, 총리님은 누굴 본인 미워? 일자리 그만 생각하시고. 뭔 네. 소리야? 총리님은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그런 품이 생각 하지 크죠. 않아요. 근데 아. 자꾸 이제 뭐 네. 다른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그걸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 부추겨, 네, 엄청.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일부러 네. 내 시에 말이 나왔으니 내가 일부러 네. 후당협 얘기를 쑥 뺀 거야 내가. 내가 쑥 뺐다고. 아 잘했어. 아유. 조마조마했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사실 왜요? 아니 그 좋은 기억 2002년의 일을 제가 여러 번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18년을 17년, 18년. 18년을 맞아. 거치면서 저만큼 많이 복귀를 한 사람이 없을 맞습니다. 텐데 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당사자는 노 대통령님이잖아요. 네. 근데 노 대통령님의 회고록에 그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네. 거기 가면 그렇게 써놓으셨을 때 그때 일이 김민석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충정이었는데 아주 어렵게 됐다 이렇게 네. 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노 대통령 회고록 마지막에 정리를 유시민 선배께서 하셨습니다. 그 문구를요? 아니 그 문구가 그 대통령의 말씀이니까 네. 대통령의 말씀이고 그 회고록 그러니까 그 정말 엮은 게 회고록의 마지막 아마 정리를 우리 유시민 선배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그때 그 이후에 노 대통령께서 어쨌든 제일 당사자가 직접 말씀을 주신 네네네, 거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봉화에 가서 뵙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때도 저한테 최고위에 대해서 뵀을 때 대의원들의 판단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그때 회고록에 그렇게 나온 걸 보고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 있죠. 아무리 실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렇게 평가하고 말씀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것에 그때 아마 그 노 대통령의 회고록인데 그 자서전격 회고록인데 그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그러니까 그때 아마 유시민 선배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네, 훈훈하죠. 네, 힘이 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뭐 말 나온 김에 뭐 다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오. 아 시간이 없는데 이 네. 검찰 개혁 문제만 아, 예, 네. 그거네요. 좀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민주당이 그것과 관련해서 의총을 통해서 이제 수정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다루긴 할 텐데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간단하게만 잠깐 볼게요. 네. 네. 두 가지인데요. 정부 중수청 조직 구성을 보면 정부안이 원래 이중 구조였습니다. 네. 수사사법관, 수사관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안은 1호나 수사관으로 1호나 하고요. 그렇습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를 정부는 9대 범죄였는데 민주당안은 6대 범죄,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공소청 수사권 문제인데 네. 민주당 안에 보안 수사 요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이제 폐지고 네네네. 수사 요구권을 요구권을 이제 허용하는 네네.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요. 검찰 개혁 정부 입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제 입법 예고안을 봤더니 검찰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다는 거는 뭐 알고 계시지 알고 있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예고안 이후에 여러 가지 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도 대통령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을 또 반영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눴고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출국하실 때 공항에서 그 정청래 대표하고 만나셨을 때 네. 대통령께서 그 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을 수기해서 가지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네. 혹시 그 정부의 입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총리님이 어느 정도는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좀 확인을 한다거나 검토를 한다거나? 두 가지 제가 저걸 보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당에 이제 계신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네. 입법 예고안에 대한 아까 저기 네, 보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중에 사실은 보안 수사권, 수사 요구권에 관련한 것은 이번 입법 예고안과는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네. 겁니다. 네. 예, 그냥 상관없는 그래서 엄격하게 나눈다면 저것은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 입법 예고안이 나온 뒤에 여러 문제 제기가 있고 네. 그 문제 제기가 있으니 그 입법 예고안을 바탕으로 수기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모아진 수정 의견이 위에 있는 거죠. 네 가지.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아마 재입법 예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네네네.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 조직법 이후에 다음에 있는 형사소송법 즉 내용법 네. 보안 수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때 다룰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번 건을 정리하고 지금부터 수기를 해서 혹시 예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수기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요번에 저 보안 수사권이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거에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맞습니다. 네. 다만 그래서 저는 입법 예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저렇게 돼 있고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당의 의견이 그렇다 하는 것이 이렇게 모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첫째 그렇고
두 번째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이런저런 과정을 해본 분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제출되는 과정에는 정부의 입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범정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 걸러지고요. 입법예고안이 제출되는 과정에는 당 측의 기본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출된 입법예고안은 네. 정부에 관련된 분들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네. 경우에 따라서 개인적인 만족 불만족도 있지만 네. 그것을 다 거쳐서 제출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그 제출된 과정은 최종적으로 입법예고안을 제출하기 전에 당 측과도 소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이제 전달할 예정인 저 안 저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까요? 저 재입법 예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그 지금 보안수사권 부분은 별도로 하고 네네네. 위에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당에서 논의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갈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 봅니다. 네네.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는 꽤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보안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왔고, 네. 근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니 네. 그거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네. 사실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중수청도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네. 보안수사권도 두자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더 강하게 했던 조국 혁신당조차 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었고 민주당 내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본 거고요. 네네. 예외를 둬야 하는지 예외를 둔다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해서 네. 저는 만약 두더라도 극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최종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으로서는 이번에 원래 하기로 한 것이 아닌 보안수사권 문제를 이 시점에서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아예 그런 수기 과정이나 어떤 국민적인 토론 과정을 네. 아예 두지 않고 그냥 정리할 것인지 그 네. 부분은 뭐 좀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자세한 네.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끝으로 제가 그 총리님에게 민원 하나 넣으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네. 갑작스럽게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우화되고 있는 것을 악용하려는 그런 수작으로 매불쇼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대한민국 이 교육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민원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심각합니다, 이거 사실.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16세건 15세건 12세건 우리 국민 모두가 남녀노소 기본적으로 헌법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그런 교육, 민주심. 흔히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시민 교육의 네. 기본이 된 전제 하에서라면 사실 연령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기본되면서 우리가 연령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요구에 맞게 하향해 가는 것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막 그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네. 혹 그런 것을 좀 악용해 볼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뭐 꼭 장 대표가 그랬다기보다도 네. 혹시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 교육 현장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총리님, 그거를 한번 진짜 제가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실태를 좀 파악을 해보시고 예.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군기반장으로서 요거 한번 좀 신경을 그거, 써주시기를. 왜냐면 우리 사회 미래고 희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고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를 네거티브하게 풀 수 없고 파지티브하게, 그러니까 긍정의 힘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 민주시민교육의 강화일 텐데 그거 고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옳은 주장과 방향도 마치 정치적으로 미칠 수가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헌법교육의 강화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럼 헌법교육을 강화하면 헌법적으로 잘못된 일이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윤석열이 이렇게 헌법을 파괴한 건 잘못됐구나. 이런 건 기본 상식의 문제로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교육의 강화를,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서 저희가 지금 이 정부의 지금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포함한 지금 걱정하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면,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네. 두 가지 기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첫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심의 관련해서 가짜뉴스나 이런 걸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인데요. 여기는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최초로라는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을 참. 근데 여기가 사실은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네. 그 부분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최초로 이사장이 잘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보시는 게 그 필요할 것 자리 같습니다. 가고 싶다는 예. 얘기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네. 자, 총리님 해석을 또 바쁘신데 그렇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와 소통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민석 총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